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통령 선거와 정권시장의 정치 테마주, 그 오묘한 상관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선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대통령 선거죠. 느닷없는 계엄령과 또 헌법재판소 탄핵까지 거치면서 대통령이 권위가 됐고, 헌법에 따라서 권위 이후에 60일 만에 새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는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금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도 유난히 대통령의 권한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아주 슈퍼 대통령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미국의 경우에는 의회 권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도 대통령 중심제의 중앙 권력 집중이 훨씬 더 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운명, 특히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도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등으로 돌발적인 변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 변화에 과연 어떤 리더십으로 어떤 지도력을 발휘해서 잘 수습해 나갈 것인가, 또 우리 경제에 지금 꺼져가는 성장 동력 다시 불을 지펴서 제2, 제3의 도약을 이루어질 것인지, 여러 가지로 관심과 기대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 민주당 전당대회 겸 이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승을 했습니다. 그것도 거의 90%, 이 정도면 절대 다수라고 볼 수가 있죠. 아직 경선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압승을 한 그날 우리나라 정권시장에서는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재명의 정치 테마주라고 하는 회사 중에 상지건설이라고 있어요. 이 상지건설 주가가 대폭락을 한 겁니다. 자,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된 게 탄핵 또는 계엄령 사태로 한국 정치 상황이 좀 혼란스러워지면서 한국 정권 시장에서는 상지건설이 본격적으로 이재명 테마주가 됐고, 그리고 그때부터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장만 열면 폭등, 급등. 그래서 정말 그동안의 주가 상승을 차마 숫자로도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폭풍 질주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 경선이 시작되고 그 1차 경선 결과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이러면 정상적인 일반적인 관행이라면 이재명 테마주인 상지건설 주가가 올라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날 주가가 대폭락을 했거든요.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자, 이건 도대체 무슨 조화일까? 뉴욕 정시에서조차도 관심을 갖는 정도예요. 자, 우리는 테마주를 분석할 때요, 몇 가지 중요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선 테마주가 분류된 것은 그 정치 테마주의 경우에는요, 지금 뜨고 있는 그 정치 지도자, 어떤 인물이 당선되거나 세를 얻었을 때 그 관련 회사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측정이 되면 플러스 테마주가 되고, 또 그 사람이 당선되면 주가가 크게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러면 마이너스 테마주, 그러니까 음의 테마주, 이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과연 이 분류가 제대로 된 것인지, 그러니까 그 정치 지도자와 테마주 기업 간의 상관관계가 일단 파악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하고 관련이 있는 회사냐? 근데 그 관련성이 과대 포장이 됐다든가, 아니면 엉뚱하게 오해가 빚어져서 관련 회사로 분류되는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한때 오르기도 하지만 중간에 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정치 테마주 분석의 노하우, 첫 번째,
테마주와 그 인물의 상관관계가 진짜로 있느냐, 얼마만큼 깊으냐, 이게 첫 번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그 인물이, 그 정치 지도자가 당선이 되면 이 회사를 키울 것이냐. 오히려요, 어떤 정치 지도자의 경우에 예를 들면 기업 대주주 오너가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된다 했을 경우에 우리나라의 현재 공직자윤리법 등에서는 그 주식을 백지신탁을 해야 되는, 그래야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백지신탁이 싫으면 주식을 대량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을 매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떤 측면에서는 플러스 테마주가 아니라 마이너스 테마주도 되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의 두 번째 분석은 그 정치 지도자가 당선됐을 경우에 이 주가에 플러스 영향력을 행사하겠느냐, 마이너스 영향력을 행사하겠느냐, 이 대목도 우리 같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최근 지금 폭락 사태를 빚고 있는 상지건설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다가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가 됐을까? 제가 지금까지 아무리 관련 자료를 찾아봐도요,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상지건설 간에 테마주로 묶일 만한 끈적끈적한 특별한 인연이나 특별한 인과관계가 잘 없어요. 가장 강력한 인과관계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그 정치 지도자가 그 주식을 소유한다든지 자기 처갓집에서 갖고 있다든지 이런 직접적인 관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적어도 이 순간까지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재명 후보와 상지건설 간에는 그런 돈관계나 인척관계가 전혀 없다. 그래서 한참 찾아봤어요. 그랬더만 정권가에서 나오는 풍문 중에 하나가 상지건설의 과거에 임무영이라는 사람이 사회이사로 있었다고 합니다. 임무영 씨. 이 임무영 씨가 법조인 출신인데요. 이분이 과거 이재명 캠프에 근무했다라는 캠프 근무 경력, 이 대목과 관련해서 아하, 이재명 대표가 되면 상지건설이 뜰 수 있겠구나 해서 상지건설이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되었다는 일부 분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캠프, 아직까지 이재명 캠프에서 완전히 팀이 꾸려지지는 않았는데요. 현재 유종일이라든지 일부 경제 전문가가 캠프에 들어간 것은 확인을 했는데, 임무영이라는 분이 새로 이번에도 캠프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현재로서는 확인이 안 돼요. 사람 관계라는 게 4년 전에는 좋았다가 지금은 나빠질 수도 있는, 수시로 변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좋은 관계인지 나쁜 관계인지, 이번에 임무영 전 사회이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확인된 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지건설 주가가 대표적인 이재명 대상주로 엄청나게 뛰었거든요. 자, 주식시장에서는요, 실제 상황이 가장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실제 상황과 관련 없이 풍문 그 자체가 주가를 올렸다가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풍문에 의한 주가 상승은 오래 가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일정 기간은 주가가 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주가 상승이나 하락은 미인대회, 트럼프가 젊은 시절 미인대회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요. 미인대회라는 게 심사위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쁘다 라고 생각하면 미스 코리아 되는 거잖아요. 그런 속성이 좀 있어요. 근데 미인대회는 투표 한 번으로 끝나서 1등, 2등을 결정합니다만 주식은 지금 현 상태에서 이 주식이 좋다 해서 그때는 막 주가가 오르는데 사람은 변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회사 실적이 안 좋은데 일부 사람이 오판을 냈거나 아니면 조작을 해서 끌어올린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올라가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실체, 민낯이 드러나면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테마주 특히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테마주가 주가가 안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일정 기간은 미인투표처럼 올라가는데 중요한 것은 그 빠져나올 타이밍을 잡는 것이, 그래서 탈출의 예술, 에시트의 스트래티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상지건설의 주가는 이제 왜 이재명 대표가 뜨고 있는 와중에 왜 갑자기 주가가 떨어지느냐? 상지건설이 공시를 하나 냈습니다. 전환사채를 실현하겠다. 자, 이 전환사채가 뭐냐면요, 컨버티블 본드라고 해서 현재는 채권입니다. 채권으로 발행을 하면, 채권은 주식이 아니잖아요. 일정 기간이 되면 돈을 갚고 채권 관계는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채권이 잘 안 팔린다든지 또는 기업체에서 돈을 주기가 싫다, 줄 돈이 없다, 이럴 때는 일단은 채권을 발행하는데 당신이 원하면 이것을 주식으로 바꿔줄게. 그래서 전환, 컨버티블, 전환할 수가 있다. 지금 본드는 본드인데 채권은 채권인데 주식 전환 가능하다. 그래서 CB라는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CB는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 자, 문제는 채권 상태로 있으면 기업체에서 돈만 주면 되는데 이게 주식으로 변화하면 주식 물량이 늘어나거든요. 주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가격이론, 공급량이 많아지면 주가는 떨어집니다. 이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쌀도요, 쌀도 공급량 많아지면 가격 떨어져요. 전쟁 때 보세요. 전쟁 때요, 남자들이 군대 가서 많이 죽으니까 남자는 적은데 여자가 많아져서 오히려 여자의 소위 말하는 중매 시장에서의 가치가, 희소 가치성이 뚝뚝 떨어지는,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예술이거든요. 그러면 CB라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을 해버린다. 그러면 주식이 와르르 쏟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상지건설 이번 공시한 내용을 보니까 어느 정도 쏟아지느냐. 지금 있는 주식의 약 한 50%에서 60%. 어마어마한 양이 떨어지는 거죠. 다른 조건이 변화가 없다면 그 전환사채 물량만큼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상지건설에서 CB 폭탄이 터져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 시점이 오묘하지 않습니까? 지금 주가가 막 올라 있는 상황에서 터뜨리는 겁니다. 우리 흔히 바닥에 싸서 어깨에 팔아라. 그러니까 상투를 잡지 말라. 대부분 고수들은, 주식시장의 고수들은 오를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르기 직전. 그러니까 주가가 머리까지 올라갈 때가 고점이고 이제 떨어진다. 이러면 그 전에 어깨 정도에 왔을 때 파는 거죠. 이것은 주식뿐만 아니라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타이밍, 요 어깨가 어디냐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사람들이 지금이 상지건설의 어깨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그렇다 보니까 한꺼번에 공급 물량 공포가 서서 주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모르는 상지건설에 이재명과 특별한 특수 관계가 있다면 그런 공급 폭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상지건설, 이재명 테마주로서의 상지건설의 가격 분석, 가격 전망을 해보자면 그 공급 폭탄, CB 전환, 채권의 주식 전환으로 인한 공급 물량이 얼마나 나오느냐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과 상지건설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가, 이 두 개 중에 어느 요인이 더 크냐, 여기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좌우될 수가 있겠죠. 자, 또 다른 이재명 한번 주식 테마주 한번 볼까요? 자, 포바이도 회사, 저는 잘 모르는 회사입니다.
4x4라는데 4x4냐 4x4 죄송합니다. 4x4. 자, 이 회사는 또 왜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됐을까? 추적해봤습니다. 참 잘 안 나왔어요. 그런데 역시 또 정권가의 찌라시 등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통령 나가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첫 공식 일정을 한 회사가 퓨리오사 AI라는 곳입니다. 퓨리오사 AI. 근데 이 퓨리오사 AI가 4x4 회사의 자회사라네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첫 일정으로 간데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정말로 평소에 그 회사가 좋아서 관계가 끈끈하니까 그렇다면 대통령 되고 나서 밀어줄 수도 있고 그래서 간 건지 아니면 동네에서 가까워서 또는 평소에 좀 다른 인연이 있든지 주위 비서가 추천했든지 그러나 어쨌든 퓨리오사 AI를 방문했다. 첫 일정으로 방문했다는 이유로 지금 4x4 주가가 테마주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자, 이 역시 과연 이재명 대표와 어느 정도 끈끈한 관계가 있느냐 이 대목이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회사는 에르코스입니다. 이 에르코스는 정말 재밌는 이유로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거 영아, 유아, 아주 아기들, 그러니까 아기라고도 볼 수 없는 갓난아기 먹이는 영유아 식품 만드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저출생 대책을 공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를 많이 낳게 하면 그러면 영유아 식품의 판매가 늘지 않겠느냐? 에르코스. 그래서 그 영유아 식품을 생산하고 있는 에르코스 주가가 이재명 수혜주로 분류가 됐다. 자, 그런데 지금 대통령 선거 나온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저출생 대책을 세워서 애 많이 낳게 하겠다라고 공약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후보가 우리 인구 절벽 해소하자라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는 저출생 대책비 부위원장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왜 에르코스가 이재명 수혜주로 분류되어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자, 또 하나 오리엔탈 전공이라고 있어요. 이 오리엔탈 전공은 더 재밌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렸을 때 대학도 가기 전에요. 노동자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손도 다치고 애로사항이 많았다 해서 주위 사람들이 지금도 전언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다녔던 회사 중에 하나가 오리엔트식의 오리엔탈 전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많은 인연 중에서 한때 다녔다. 그러면 그 회사가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잘 될까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악연이 있다면 더 안 될 수도 있는. 어쨌든 이런 이유로 들어와 있어요. 자, 이재명 테마주만 얘기하면 좀 서운하죠. 홍준표 테마주, 경남스틸, 휴맥스 홀딩스, 보광산업이 있습니다. 또 한동훈 테마주, 태양금속. 이건 태양금속은 오나가 한시인데 한동훈 씨가 청주 한시라네요. 우리나라의 한시 대부분이 청주 한시입니다. 한동훈뿐만이 아니라 한덕수 총리도 청주 한시잖아요. 자, 제가 SBS BJ에서도 이런 방송을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테마주가 된다면 고려 조선 역사예요. 세조 때 왕이 찬탈을 때 한 명회가 조선조 신하로서는 최고위직 또 총리를 가장 오래 한 영의정을 오래 한 사람인데 그분 제삿날이 다가오면 주가가 오를까요? 태양금속 주가가 오를까요? 그 다음에 대상홀딩스라는 회사. 이 대상홀딩스라는 미원 이 회사가 한동훈 테마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임세령이라는 분이 지금 사실상 후계자예요. 임세령. 그 삼성그룹에 지금
사장님, 삼성그룹의 이 이재용 사장님의 전 부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혼하고 지금은 이정재 씨하고 사귀고 있다. 언론 보도가 여러 번 됐는데, 그 이정재 씨가 한동훈 현대고등학교의 동창이다. 직접도 아니고 임세력의 남자친구의 동창이다. 자, 이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 5천만 국민은 다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앞으로 저는 절대 대통령 출마할 일 없습니다만은 우리 구독자 중에 한 분이 대통령 출마한다면 제가 김대호 TV의 구독자다 해서 이 테마주로 김대호가 하고 있는 뭐 사업체도 없습니다만은 그런 회사를 한번 테마주로 엮어볼까 뭐 이런 정도. 안철수 테마주의 안랩은 대주주입니다만은 대주주라서 반드시 주가가 올라간다 이 보장도 없어요. 또 써니전자 이렇게 거론이 되는데요. 어쨌든 테마주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테마주의 공통적인 특징은 거래량이 적은 주식들, 그 주식들은 작전 들어가기가 쉬울 수 있다. 모든 테마주가 다 작전이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구독자님들 성공하세요.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